엄마도 나를 필요로 없는데 내가 왜 세상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생각해보면 둘 다 버렸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어허,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는 그 어린 송이 씨는 그 당시에 상황상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엄마의 인생에서 또는 아빠의 인생에서 그 내가 이순이 같은 세컨드 랭킹 그냥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하는 중요한 1순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 당시엔 그렇게 오해했을 것 같아요. 상황상. 송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쟁취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애한테 굉장히 아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엄마답지 못했다. 이제 어머니께서 선생님께서 재혼을 하시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빠가 새아빠 밑에서 키우는 건 난 용납을 못하겠다 그러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송이 씨는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송이 씨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물론 아빠도 너무 잘해주셨지만 성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없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오는 거 자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럴 수 네, 있죠. 어린 나이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넌 엄마 없어? 이러면 엄마 미국 갔어 이랬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 엄마가 연예인인데 미국 갔다고 한들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엄마 미국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그런 거 아니래며 이러면 사람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그것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 송이 씨가 그 당시에 쭉 그런 일을 이제 쭉 세월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감정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만 봐도 애들이 야 니네 엄마 미국 간 거 아니던데?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디 설 자리가 없고 어디 그냥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이었을 텐데요. 송이 씨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쭉 있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슬픔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함? 되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늘 한쪽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늘 갈증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4학년 때인가 엄마가 저를 교문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 우리 엄마 나 안 버렸구나. 진짜 우리 엄마도 나를 나만큼 보고 싶어 했었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면서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엄마한테 갔던 때는 또 엄마가 그냥 잘 살고 있을 때였어요. 잘 살고 있었고
있고 이제 새언니 새오빠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낑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안 자고 갔었더라면 그래도 엄마는 나를 가진 채로 새로운 이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저랑 같이 했을 거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진짜 최악의 때였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예쁨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착한 딸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한 결정과 책임을 그 나이에 그것을 다 어깨에 지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네. 왜 엄마한테 좀 내가 많이 힘들고 이런다는 얘기를 좀 할 법도 한데 그 당시엔 좀 그런 게 어려우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밉기는 하지만 그만큼 진짜 미움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만큼 딱 진짜 그만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는데 딱 그만큼 미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한 번에 공존할 수 없는데도 그게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참다 그냥 다른 쪽으로 분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망가질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게 학교를 안 간다거나 뭐 쭉 들어보면 그렇게 칩거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은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우울증이었어요. 청소년 우울증은 특징이 있어요.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다 들어온다든가. 근데 그게 문제 행동이 생겼다기보다는 그렇게 양상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그냥 칩거를 하고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닌가, 학교를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건 학교 거절증으로 표현이 되지만 학교 거부증,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력이 없고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송이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난 안 가다가 말겠지 했어. 지가 안 가봐요, 어린애인데. 웬걸 1년을 안 가는 거예요. 엄마 나 팔출부할 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다 했어요. 네. 그걸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엄마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 응. 그러니까 다음날 내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다닐 거기는 했지만 저렇게 빨리 저렇게 내고 온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안 온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셨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늘 좀 저도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